자, 안녕하세요. 예, 차트형의 차트지기 가이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두 번째는 아니고 제가 이제 동영상 세 개 올렸었죠. 예. 세 개인가요? 대주에 대해서는 두 개 올렸고 이게 이번이 세 번째네요. 첫 번째는 이제 카톡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컴플레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왜 대체 불가 실리콘 음극재 SiOX 챕터 2 대주전자 재료 2024년 목표가 50만원 이게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레포트를 기존에 나왔던 레포트 제가 이제 그 NH투자증권의 이제 주민우 연구원이 썼던 레포트를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신영증권 소개시켜드렸었는데 키움증권에서 나왔던 것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나왔던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한번 보죠. 이건 키움에서 나왔던 거고요. 10월 11일 날 나왔던 애널리스트 권준수 애널이 썼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2022년에서 30년까지 54% 성장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장성은 좋다. 그러면 주가는 반영이 미리 된 거냐? 안 된 겁니다. 2차 전지 중에서 주가가 이제 성장성을 한 70% 정도 반영한 섹터는요, 양극할 물질이에요. LNF랑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좀 많이 좀 반영을 했고요. SKC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쪽도 좀 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회사들은 다 2021년도 11월 30일 날 MSCI의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편입이 됐습니다. 자, 편입이 안 된 회사가 2차전지 쪽에서는 재료 소재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소재, 첨보, 엔캠 이런 애들은 안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시가총액이요. 기본적으로 한 5조, 6조 정도는 돼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주전자재료, 엔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첨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자, 얘는 이제 이게 11만원을 이제 제시한다. 그러니까 뭐 목표주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잡았냐? 똑같죠? 자,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이 2023년 말 5,000톤. 자, 내년에 5,000톤이에요. 그럼 2024년에 5,000톤 할 수 있는 겁니다. 5,000톤이면은 이게 매출이 얼마냐? 톤당 7천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2024년 같은 경우는요. 7천만 원 잡으면은 7535잖아요. 3,500억입니다. 2024년에 3,500억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은요? 거의 30% 나와요. 그러면 5,000톤에 7천만 원, 그럼 3,500억에 30%면 얼마입니까? 거의 1,000억 나오네요? 그쵸. 근데 지금 잡혀있는 건 얼마 잡혀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700억 정도, 800억 정도 잡혀있죠. 2024년 같은 경우. 보자고요. 자, 2024년은 1만 톤을 넘어서며 현 1,000톤 수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말 만 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 톤이면 2025년은 2만 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5년 같은 경우는 2만 톤이잖아요. 그럼 2026년에 2만 톤 팔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계산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주식이, 이런 회사 투자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뭐 게임주 같은 거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이 출시가 됐을 때 이게 망할지 안 될지 막 이거에 따라 주가가 막 요동을 치잖아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지금 레몽레인이 막 오늘 상한가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외국인하고 기관 보세요. 걔네 사나? 개인만 사요. 그러니까 뭐 작전하는 거지 한마디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잘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맨날 뭐 잘 된다 어쩐다 했는데 안 됐었잖아요. 맨날 망했잖아요. 주가가 저 모양인 겁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 적용 모델은 2024년에서 2025년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된다. 테스트 결과가 2024년을 기점으로 발표되며 매출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동사가 진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확대. 가전 및 모바일. 가전 및 모바일. 이게 어딜까요? A사입니다. A사.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 A사. 과일. 예. 그 회사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뭐 엄청나게 뭐 그게 뭐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는요, 실리콘 음극재가 핵심이에요. 이것만 봐야 돼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Q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구입의 초입 단계다. 공격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다. 자, 실리콘 음극재가 3% 넣는데 2024년에는 8에서 10% 넣고 2025년에는 15% 넣는다. 자, 그때도 한번 말씀만 드렸던 것 같은데 타이칸 같은 경우가 한 4%, 5%짜리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75kWh 배터리에서 800V짜리 고전압 그 충전기를 썼을 때 0에서 80%가 23분인가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8에서 10%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빨라져요. 자, 15% 들어가잖아요. 동일한 배터리 크기라고 했을 때 10분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게 거의 10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저때쯤 되면은 배터리 용량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한 10분대 후반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이게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2023년에 2,800억, 2024년에 거의 4,900억, 영업이익은 얼마 잡았는지 보시죠. 370억, 850억. 엄청 커지는 걸로 잡혔네요. 에비타 보실래요? 에비타 510억. 아이고, 지우기. 자, 에비타 보면은 510억, 1100, 1130억입니다. 와, 이거 에비타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엄청납니다. 자, 5천억 팔아가지고 그냥 20%는 그냥 남는 거예요. 영업이익률보다도 이제 에비타가 더 중요하다고 이게 에비타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남는 겁니다. 이 회사는. 양극재는요, 팔아가지고 7%, 8% 남기기도 힘들어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애들 보세요. 매출액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양은 엄청 많습니다. 영업이익은요 7, 8% 나오기도 힘들어요. 근데 20% 나온다니까요, 얘는. 자, 20% 이상 나오는 회사 첨보, 나노신소재도 거의 20% 근처에 갑니다. 그래서 첨보,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 세 개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하고 내후년 해가지고 이 2차전지 시장 쪽에서는 거의 핵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익률 게임에서는. 자, 독보적입니다. 제가 독보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SIOX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국내. SIC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있어요. 한솔케미칼, 뭐 MK전자, 포스코케미칼. 근데 그것도 랩 수준이에요. 제대로 이제 증산을 이렇게 생산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SIOX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대주밖에. 양극재 같은 경우는 보세요. LNF,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LG화학도 하죠. 그 다음에 SDI도 하죠. 하는 데가 벌써 5개네요. 그 다음에 분리막은요, 첨보, 아니다, SKI 테크놀로지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에서 또 하죠. 그 다음에 전해질은요, 첨보, 엔캠, 동화기업 이런 데 하죠. 음극재 보자고요. 음극재 누가 하죠? 음극재 원래 돈이 안 됐었습니다. 천연흑연하고 인조흑연은 돈이 안 돼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는요,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로 이제 눈을 넓혀서 봐야 돼요. 그럼 누가 하냐 이거예요. 중국의 BTR하고 일본의 시니에츠 화학밖에 없어요. 중국의 BTR은 SIOX를 지금 하냐? 안 해요. 시니에츠는요, 하긴 하는데 대량 생산 아직 안 해요. 그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는요, 대주전자재료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딴 데는.
이게 기상증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이게 수율도 잘 안 나오고 엄청 힘들어요. 이제 그거를 해낸 겁니다. 대주전자재료는 기술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 기술력이 5년 전에 50% 정도 수율에서 현재 한 80% 정도 수율까지 올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수율을 올리는 동안에 5년 걸렸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걸 쫓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계도 기성품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한 거예요. 누가 뭐 기계 팔겠습니까? 그 기계를 뭐 사가지고 뭐 라인을 만들 수도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진입 장벽이 무지하게 높아요. 지금 대주전자재라고 하는 실리콘 음극재는. 그 프리미엄이 정당화되는 그 순간 주가는 이미 날라가 있습니다. 아이고, 전화가 왔네. 그 프리미엄이 이제 반영이 되면 주가는 뭐 20만 원 가 있고 30만 원 가 있고 뭐 이제 그러겠죠. 예. 지금 이 가격은 아닙니다. 자, 생산 능력 보세요. 2025년에 2만 톤입니다. 2025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회사는 8만 톤도 얘기하고 10만 톤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자, 저 대주전자재료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1번 신규 어플리케이션 확대, A사, 고객사 다변화. LG 엔솔만 하진 않겠죠? 예, SK온도 할 겁니다. 생산 원가 절감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 정말 보면 볼수록 그 대주전자재료는 정말 가슴 뛰는 회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다. 이거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가파른 성장 54% 이렇게 증가한다. 보세요. SIOX가 파란 거고요. 그 다음에 SIC가 분홍색입니다. 파란 게 점점 커지잖아요. 네,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땅, 요 보이세요? 요 땅. 예, 여기 공장 지금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흥 MTV라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요 땅이 전체가 15,000평입니다. 여기가 15,000평에 지금 한 3,000평 정도 쓰이는 건데 지금 요 뒤쪽 있잖아요. 다 지금 터프하게 들어갔어요. 예, 전부 다. 쪼각쪼각 하는 게 아니고 다 터프하게 들어갔어요.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그거. 주담 통해서 어제 확인했습니다. 다 터프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실적 뭐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예, 이거는 볼 게 없다. 그리고 또 뭐 유안타에서 쓴 것도 있는데 왜 그건 안 보여주냐? 아니 뭐 있어요. 근데 있는데 얘는 참 이안나라고 하는 애. 예, 얘는 뭐 별게 없어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성의가 없이 썼어요. 진짜로 성의가 없다. 제가 봤을 때 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안나 이안나 애널리스트한테는 미안하지만 저 정도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오히려 키움, 그다음 NH 이런 애들이 낫다. 신형, 예. 이 신형에서 쓴 거거든요. 차라리 이게 나요, 이게. 근데 얘도 이게 뭐 예측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 여기 2020년 말 3,000톤, 2024년, 그러니까 2023년은 5,000톤이에요. 2024년은 1만, 2025년 2만. 똑같죠? 자, 2023년에는 장비 공정 개선 작업과 향후 투자 시점을 조율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함. 자, 투자 공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3년에 투자 공시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재 시와 공장 물량, 향후 물량에 대한 증설을 계획 중이다. 보유 부지를 감안시 최대 8만 톤이 증설이 가능하다. 나오죠? 8만 톤. 8만 톤이면 뭐 얼마예요? 매출로 따지면 한 4조, 5조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대주전자재료도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상증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기상증착법에 대해서. 이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 결과물이 쉽게 나오는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저기 있네요.
실리콘 응급제 시장은 20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49%. 이거는 하우스마다 다릅니다. 이제까지 포르쉐 타이칸에만 적용되던 EV 실리콘 응급제 비중이 2024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다 전 차종에 확대가 되는 겁니다. 웬만한 차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2023년 연중 이벤트가 어떤 게 있냐.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학자사 얼티엄셀 2공장에 하반기부터 가동되는데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GM의 2024년 신모델에 탑재된다. 자, 2024년부터 탑재된다.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인다? 2023년부터 움직인다. 빠른 사람은 지금부터 한다는 겁니다. 저는 보입니다. 이게 얼마까지 갈지. 그래서 50만 원 써놓는 거예요. 아, 이런 거 한번 찾아서 인터넷에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 이런 거 올려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한번 보자고요. 지금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 와 엄청 올라갔네. 2016년부터 해가지고 막 어우 몇백 올라간 거야. 거의 40배, 30배, 40배 올라갔네요. 그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표 주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거래량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 거래량 많이 터졌고, 그죠? 여기 거래량 많이 터졌고, 여기도 거래량 많이 터졌고. 자, 외국인도 계속 사고,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12%입니다. 12%. 자, 대주전자재료는요, 1500만 주 좀 넘어요. 1560만 주예요. 그리고 어, 대주주들이 한 500만 주 좀 넘게 갖고 있어요. 실제 유통 물량은 1000만 주 조금 넘어요. 근데 1500만 주 중에 12% 갖고 있으면 180만 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유통 물량의 18%를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한 160만 주 들고 있거든요. 유통 물량의 16%를 기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400만 주가 약간 안 돼요. 개인들이 지금 600만 주 정도 들고 있는 겁니다. 많이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한번 보면 지금 제가 이제 맨날 얘기했던 게 저번에도 얘기했던 게 이제 역헤드 앤 숄더 계속 얘기하잖아요. 역헤드 앤 숄더를 여기 보시면 어깨, 머리, 어깨,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또 내려갔는데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언제 이게 10만 원을 돌파를 할까? 이제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10만 원을 돌파하면 여기 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13만 원.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14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갔다가 조금 눌렸다가 그때 뭐 가가지고 좀 팔고 밑에서 또 사야지 막 이랬다가 그냥 물량 다 털릴 수도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전량을 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물량만 조절을 하셔야지 이걸 끌고 가시려면은 다 팔고 다 사고 이런 전략을 하면 안 돼요. 양극재 그래서 다 날라갔잖아요. 개인들 막 엄청 털렸잖아요. 계속 털립니다. 항상 무조건 뭐 50%나 60%나 무조건 가져갈 거야. 나머지만 좀 팔렸다가 다시 샀다가 이거 해야지. 이 마음을 만약에 초심을 먹었다면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왜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죠? 제가 5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50만 원까지 간다니까요. 오늘 CS 윈드 제가 말씀을 드렸죠. CS 윈드 좋다고. 예. 날라가더만요. 예. 보세요. 또 가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가려고. 예. 지금 또 가려고 나오잖아요. 지금. 딱 올라가가지고 121선하고 241선 좀 딱 정배열 되자마자 그냥 막 날라갑니다. 지금 이게 얘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계산해 드릴게요. 1파, 그 다음에 2파, 그 다음에 3파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가 얼마였냐면 한 7만원이에요. 그럼 15,000원 정도가 25,000원이네요. 지금 1파가 25,000원이에요. 조정받고 25,000원 기본적으로 뜨는 겁니다. 25,000원 기본적으로 뜨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한 8만원 되네요. 다 왔네요? 그쵸? 거의 다 온 거예요? 예. 25,000원에서 1.6배 정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한 4만원 되나요? 이거 한 9만원까지 가겠는데? 자, 9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거 신고가 10만원이었네. 이번에 CS 윈드 가는 파동은요, 신고가 가는 파동이에요, 지금. 예, 그러네요. 자, 그러면 대주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여기 10만원. 그 다음에 여기 6만원. 자, 14만원. 제가 요만큼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면 14만원. 13만원 돌파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시간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보유 비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시간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아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월봉을 한번 보면 지금 양봉 나오고 음봉 크게 나왔다가 또 양봉 또 나왔고 지금 이게 십자 도지잖아요. 만약에 이번 달에 여기서 십자 도지 정도 만들면요, 다음 달에 양봉 만들 수도 있어요. 12월 달에 양봉 세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십자 도지가 하나 더 나온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양봉 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매수하기 되게 좋은 이 타점이에요, 지금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사라 팔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번 보니까 좀 외국인하고 좀 기관이 좀 샀죠. 예,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샀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대차 잔고가 200만 주인데요. 자기네들이 산 거 지금 대차한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 잔고는 한 70만 주 정도 됩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한 70만 주 되더라고요. 일단은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대략적으로 또 말씀을 좀 이렇게 또 간략히 또 드렸습니다. 저는 대주전자 재료가 진짜 50만 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팔로우를 하고 유튜브에도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